안녕하세요. 냉장고 음식 유통기한은 우리가 꽤 꼼꼼히 보잖아요. 근데 혹시 매일 쓰는 베개나 칫솔 이런 거에도 수명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? 아, 네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눈에 보이는 뭐 날짜 같은 건 없지만 이것들도 오래 쓰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거고 어쩌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, 집안 물건 유통기한, 위험 방지 가이드 이걸 보면서요 우리 집안에 숨어있는 교체 주기, 또 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아요.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, 베개 속 세균 문제부터 시작해서 멀티탭 같은 건 또 화재 위험도 있고요. 교체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자료에서는 특히 우리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들 위주로 나와 있더라고요. 왜 바꿔야 하는지,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 핵심이랑 과학적인 근거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베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아니, 1, 2년마다 바꾸라니 저는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좀 놀랐어요. 네, 그렇죠. 겉으로 보기엔도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완경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이 핵심이에요.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2년 쓴 베개 무게의 한 10% 정도가 진먼지 진드기 사체나 배설물일 수 있대요. 10%요? 세상에. 네, 우리가 자면서 흘리는 땀이나 각질 이런 게 진드기한테는 완전 먹이 천국이 되는 거죠. 아, 끔찍하네요. 이게 결국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악화시키고 피부 트러블도 일으킬 수 있고요.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베개 하나에서 곰팡이가 4종에서 많게는 16종까지 발견됐다고 해요. 곰팡이까지요? 는 종묘도 있었다고 하고요. 물론 목 지지 기능 떨어져서 아픈 건 기본이고요. 와, 10%가 진드기 사체라는 건 진짜 좀 충격인데요? 그러면 그 진드기 막아준다는 커버 같은 거 써도 결국은 주기적으로 빨고 바꾸는 게 답이라는 거네요? 맞습니다. 커버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. 그럼 교체 시기는 어떻게 알죠? 뭐 방법이 있나요? 커버는 한 주에 한두 번,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베개 자체도 소재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세탁하거나 건조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베개를 반으로 딱 접었다 놨을 때 바로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이제 바꿀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베개는 그렇고 매일 입에 넣는 칫솔은 어때요? 보통 뭐 석 달, 넉 달마다 바꾸라고 하잖아요. 미국 치과협회 ADA에서도 권장한다는데 이 주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네, 이것도 사용기간이 중요하죠. 3개월 정도 쓴 칫솔에는요, 새 칫솔보다 세균, 특히 이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 2.5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다는 연구가 있어요. 4배요? 그리고 화장실 변기 물 내릴 때 세균 튀는 거 그것도 무시 못하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칫솔모가 다르면 이게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효과가 확 떨어져요. 최대 30%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세정력이 떨어지는군요. 네, 그리고 입안에 있던 충치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칫솔에 남았다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. 물론 ADA에서는 칫솔 세균 자체가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는 봐요. 그래도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. 칫솔모 성능도 떨어지고 세균은 득실거리고 생각보다 심각하네요. 그럼 교체 주기 말고 평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 같은 건 없을까요? 일단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칫솔모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헹궈서 치약 찌꺼기나 음식물 남은 거 없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. 네. 그리고 세균 번식 막으려면 세로로 세워서 바람 잘 통하는 데서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. 두펴 놓으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여러 개 같이 두실 거면 칫솔목끼리 닿지 않게 해서 서로 오염 안 되게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감기나 독감 앓고 나서는 바로 새 칫솔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? 자료 보니까 주방 수세미가 집에서 세균 제일 많은 물건 중 하나라는데 심지어 변기 시트보다 더 많다는 게 이게 정말이에요? 네, 놀랍지만 사실입니다. 독일 연구팀이 밝힌 걸 보면 주방 스펀지 1제곱센티미터에 세균이 최대 540억 마리까지 살 수 있대요. 540억이요? 그 조그만데. 네, 이건 지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죠. 행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. 어떤 연구에서는 조사한 행주 거의 90%에서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하고요. 와.
이게 축축한 환경에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묻으니까 세균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거죠. 근데 재밌는 게 소독을 해도 일부 좀 내성이 강한 균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악취 유발하거나 좀 저항성 강한 모락셀라 같은 균들은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소독해도 소용없는 균도 있다고요?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소독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자주 바꾸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 주방 골칫거리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최선일까요? 수세미는요, 이상적으로는 매주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. 매주요? 네. 그게 좀 어렵다면 매일 쓰고 나서 젖은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리거나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게 세균 증식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행주는 매일 삶거나 아니면 표백 성분이 있는 세제로 세탁한 다음에 햇볕이나 건조기에서 바짝 말려 쓰는 게 중요하고요. 습기는 세균의 친구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네,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물건들인데 그 속에 놓치고 있던 수명이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진짜 곳곳에 있었네요. 네, 맞아요. 베개 속 진드기부터 칫솔, 세균, 또 수세미의 그 어마어마한 세균 수까지 조금만 소홀하면 바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. 결국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같아요. 유통기한 스티커 붙은 음식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매일 몸에 닿는 물건들의 어떤 미생물학적인 유통기한이랄까 그런 건 좀 놓치기 쉽죠. 맞아요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. 이런 작은 무관심이 쌓여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. 중요한 건 이제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실천하는 거겠죠. 그렇죠. 실천이 중요하죠.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들 말고도 혹시 우리 집에는 교체 시기를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물건은 없을까요?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쓱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